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진영 정치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또 지역민들, 또 국민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하시는 지방정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피로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어떤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 일관성 있게 사실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이 했던 것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가버리는 갈짓자 흐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좀 의지를 많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 세종시에 봤을 때 제가 좀 느낀 게, 우리 동기관 이가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고 문제를 둘러싸고도 그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세종고가 생기게 된 거, 처음 추진하게 된 정부가 어디죠?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네, 노무현 정부가 그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아주 핵심으로서 세종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과 별도로 이명박 정부 때 치수의 관점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기후변화 시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대응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장단점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철학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논쟁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지만, 세종고의 경우는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렇게 발등을 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종고를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 때 예산을 4대강 사업 예산에 담았을 뿐인데 어쨌든 그걸 같이 병행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결국은 전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또 많은 정책을 변화를 시키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 가장 희생을 삼은 게, 저는 희생이 된 게 세종시라고 보는데, 특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들이 항상 강조해 왔던 게 지방 분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보험 문제에 대해, 세종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시장님의 견해를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국가 사무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좀 많이 이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역연합이라는 충청권 사회 시도에서 수계관리, 또 국토관리, 환경관리를 가감하게 좀 지방에 이양해달라라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종시를 지나가는 구간에 대한 수계관리는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성훈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시에서 전국구를 거쳐서 시장을 한 3년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지방을 마음대로 칼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는 난도질된 국토로 전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종에 있는 건강의 상황과 보호 설치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세종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이 아니고 중앙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한번 가보시죠. 예, 그렇게 아까 갈짓자 중앙정부의 행보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혈세가 낭비가 됐습니다. 세종고 처음에 만들 때 241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가동을 중단하고 또 물은 부족하니까 물 충당을 위한 공사 118억을 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니까 세종시에서 자갈로 만든 임시골을 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30억 또 수력 발전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또 사라져 버렸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될 2억 원짜리 사업 임시골을 자갈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건설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차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계속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됐죠? 이게 유실이 이루어졌죠. 유실이 이루어졌고요. 네. 한 상황을 말씀을 안 해줘. 환경부에서 118억 원을 얻어가지고 들여가지고 양화침수장 확장부 살 때까지는 우리 유실내뿐만 아니라 우리 호수공원이라는 다른 그 지천에 저희들이 물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종고를 가동을 하면 저는 예산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만일에 뭐를 아예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또 115억이라는 혈세가 낭비가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가 물을 보유하고 말하자면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종부는 가동이 되어서 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을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4대강 건설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녹조라든지 환경과 수색과 관련된 생태계 문제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빈도가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려도 4대강 유역 주변에 과거에 홍수, 침수 사례와 같은 것들 발생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고를 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이 급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아시다시피 BTS라든지 그리고 오징어 게임, K-pop 데모먼트스는 게임 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시장님 봐보시랍니까? 보시다시피 세계 최대 앞으로 돌려주시죠. 예. 세계 최대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 영시자는 2010년에 약 한 10만 명이었는데 작년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만 명 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가 90여 개 국가에 달하고 있어서 아주 자긍심을 느끼고 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그만큼 기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글과 관련 있는 이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립 한글 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연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풍, 활동단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중심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심지를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에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문체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다행히 이번 정부 예산에서 그 부분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 3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게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만 공격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죠.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수도권 일극주의가 극복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립 한글 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아주 큰 모델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제가 문광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똑같은 논리로 좀 생각을 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오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행정만 중심이 되는 도시가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식은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해남과제에 대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부산과 그 옆에 인근의 도시 울산과 경남의 경우는 해양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조선 산업이 기업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70% 이상 여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 이미 기업들이 다 산재해 있어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이걸 더 키워야 되는 게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특성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대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는 게 아까 우리가 한글 문화단지 조성사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아이디어인 것처럼 대수부 이전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좀 의견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상생적인 관점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지 않으셔도